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59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도 다다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가이자 조각가인 사람 중에 마르셀 양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죽은 것은 1984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죽었네요. 오래 살았네요. 이렇게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알아보면 우리에게는 머나먼 역사책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삶과 그렇게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1984년 정도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저에게는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나는 시간들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세대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고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겠지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국전쟁이라는 생생한 기억, 그것으로부터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진보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과히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1980년대를 살았고 1980년대의 일들을 목격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또 그 이후의 세대들, 전두환이나 노태우, 또 최근에는 이명박근혜 같은 자들이 저질렀던 야만적인 일들을 용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학번들, 그 이후의 학번들은 80년대 학번들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한다고요. 아무튼 다다이스트 표현주의자들, 초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들은 우리와 동시대를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사, 공연예술사 속의 어떤 개념이나 현상들이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들을 너무 신비스럽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1987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1987년도의 현실을 잘 표현했구나. 사소한 것들까지도 잘 포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모를 하고 나면 길거리에 수북히 쌓여있는 신발들, 경찰한테 쫓기고 도망가다가 최루탄 연기 때문에 정신없이 흩어지다가 신발 벗겨지는 경우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또 경찰에 쫓기는 학생을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셔터 내리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건물들 창문에서는 휴지들, 최루탄의 눈물, 콧물 이런 것들 닦으라고 휴지가 비처럼 쏟아지고, 이런 경우 실제로 제가 다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을지로 어디서 다방 안으로 쫓겨 들어갔을 때 그 다방 마담 아주머니와 손님들의 따뜻한 환대 아직도 기억에 나고요. 서울역에서는 2층에, 그때 이제 옛날 서울역에는 2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리로 이제 쫓겨 들어갔더니 거기서 뭐 다른 손님들이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동에서는 밤늦게 이제 집회 같은 걸 하고 돌아갈 때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택시비를 안 받았어요. 택시 요금을 안 받고 저희를 내려준 다음에 저희가 도착한 곳에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아저씨가 소주 사주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택시기사 아저씨였는데요. 저는 운동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생 한 명으로서 어떤 그 의분을 가지고서 집회에 참가했었던 것인데, 저 같은 사람 정도도 그런 경험을 했을 정도니까 그 당시의 국민적 호응이 어느 정도였을지, 또 다른 분들은 얼마나 인상적이고 위대한 경험들을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예쁜 여자 주인공 김태리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학번이 같은 거죠. 87학번인데요. 제가 이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오늘 87학번은 나이가 51살입니다. 김태리가 연기했던 영화 속의 그 인물, 그 예쁜 여학생 소녀는 지금 51살이 되어서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제가 제 주변의 여학생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상상해 본다면 영화 속의 그 여자 주인공도 지금은 그리 아름답게 살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이 아쉽네요. 예전에 똑똑하던 여학생들, 예쁘던 여학생들, 품위 있던 여학생들, 고상하던 여학생들, 요즘 어쩌다가 만나보면, 또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변했습니다. 다시 다다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르셀 양코라는 사람이 카바레 볼테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물론 보실 수 있지요. 그게 자기네들이 다다가 카바레 볼테르에서 공연하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다다의 공연이 어떠한 시기였는지를 조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스 아르프는 자기들의 다다 공연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왁자지껄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술집의 무대 위에서는 몇 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짜라, 양코, 발, 훌센백, 그리고 마담 해닝지였다. 그리고 저도 등장했습니다. 완전한 난장판이었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웃고 몸짓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사랑의 한숨, 딸꾹질, 시, 소울음, 강아지 울음, 고양이 울음이었지요. 짜라는 동방의 무용수가 배를 흔드는 것처럼 자기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양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활을 움직이고 긁어대었지요. 에미 해닝즈는 마돈나 같은 얼굴을 하고 다리를 벌렸습니다. 다리 벌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훌센백은 큰 북을 끊임없이 두들겼고 발은 피아노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아주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으로요. 이 사람들 다 젊었지요. 후고 발이 이때가 나이가 30이었고 훌센백이 24살, 그리고 트리스탄 짜라는 20살, 마르셀 양코는 21살, 한스 아르프가 29살 이랬습니다. 에미 해닝즈는 후고 발보다 1년 연상 1885년생이니까 나이가 31살이었고요. 아나벨 헨킨 멜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다다와 초현실주의 퍼포먼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다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다다의 그 일관되고 유일한 목적은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쳐부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적 미 감각과
그들의 윤리적 태도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 그들의 역사, 또 어떤 그들의 일관적인 논리, 또 전통적인 언어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다는 철저하게 현재 중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예술 작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다다의 멤버들은 공연을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연기에서는 그들은 이 멜처라는 사람은 퍼스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퍼스널 액터였다고 합니다. 즉 무대 위에서 다른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연기를 하는데 그들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다의 공연들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즐기기 위한 공연을 했었지 대중을 의식하고 대중의 영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 멜처의 자료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뭐 야유를 하거나 환호를 보내거나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또 공연의 적극적인 일부가 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공연이나 혹은 초대된 소수의 관객들만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 이런 태도는 또 후의 실험극들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이번 회에는 어떤 제목을 붙여볼까요? 그냥 카바레 볼테르의 공연 모습 정도로 붙여보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론화되어 있는 설명들과 연관시켜서 이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스 아르프가 카바레 볼테르의 공연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 그 기록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그냥 그 자료들을 보고 바로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표현들이 정확하거나 유려하지 못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사실 저는 존 엘더필드라는 사람이 엮은 후고 발의 일기장 Flight Out of Time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주변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의 표현에도 좀 거침이 없어져서 못마땅한 게 있으면 불평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갑질도 하게 되고 쓸데없는 트집이나 횡포도 많이 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랑했던 그 소녀들은 지금 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들이 적어도 그때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영혼의 순결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